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사주 이야기 14번째. 오늘은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인성은 무엇일까요? 인성. 우리가 인감할 때 도장 인감 등록을 하잖아요. 그 인감할 때도 이 인자를 씁니다. 한자를. 그 다음에 뭐 인주할 때 거기에도 이제 저 인자고요. 도장, 문서의 의미도 됩니다. 인성이라는 게요. 그래서 인성은 일간을 생해주는 오행입니다. 생. 그러니까 나를 생해준다는 것은 나의 힘을 키워준다는 성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나를 낳아줬잖아요. 나를 키워준 사람이 어머니. 그래서 인성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나에게 삶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잖아요. 그것도 인성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지혜도 같은 맥락이고요. 운동, 나의 육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 생해주는 운동도 인성입니다. 그 다음에 문서도 인자가 아까 그 인감 도장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문서도 인성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 먹는 음식도 인성이에요. 나의 힘을 키워주는 거. 그래서 자신 나에게 나를 강하게 해주는 오행이 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인성이 잘못 쓰이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인성학회 이런 데도 있어요. 인성을 키워주겠다는 뭐 학회도 있고요. 또 뭐 인성을 키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인성교육센터도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 인성이라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인성이 좋고 나쁨을 누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체가 없어요. 개인의 주관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성을 왕따를 시키거나 배척하는데 인성의 의미가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진할 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럴 때 배척의 사유로 삼는 게 인성입니다. 뭐 저 사람은 그 사람은 인성이 안 되어 있어. 배척하기 위해서. 그럴 때 주로 인성을 많이 씁니다. 저 아이는 인성이 안 돼 있네. 누구의 기준으로 그 인성을 판단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인성을 덜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의 탈을 쓴 집단 중에서 인성이 되어 있는 집단이 드뭅니다. 그래서 입에 인성을 덜먹이고 뭐 도덕성을 덜먹이는 사람들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팽가르기 하려고 이런 인성의 의미를 써먹는 사람들이 사람이나 단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앞세우는 사람들은 경계를 하고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인성이 안 돼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보시고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간목입니다. 일간이지요. 나고. 그러면은 나가 나무인데 간목이잖아요. 나무. 나무를 생해주는 게 뭘까요? 수생목이 됩니다. 나무는 물을 쪽쪽쪽 빨아먹고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음양이 다른 거, 이거는 정인이라고 합니다. 이거 정인. 자수가 간목의 정인입니다. 엄마도 되고요. 또 바른 교육도 되고 운동도 되고 지혜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음양이 같은 거는 편인입니다. 편인. 편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꼭 나쁜 건 아닙니다. 편자들은. 임수는 간목에 있어서 임수는 편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인과 편인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정인은 바른 뭐 도장이다 이런 의미예요. 안정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의미이고요. 이런 정인은 일간과 음양이 다른 오행입니다. 그럼 아까 말했지만 간목일 경우에는 자수나 개수나 이런 게 정인이다. 근데 이게 이제 육친으로는 어머니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문서 이런 게 또 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 그 다음에 밥 몇 끼니마다 먹는 정식을 정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교육도 정인이 될 수가 있고요. 반면 편인은 그럼 뭘까? 안정되지 못한 불안정한 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음양이 같은 오행입니다. 나를 생해주고 음양이 같은 오행. 간목 같으면 임수, 해수가 편인이 되겠죠. 편인은 엄마의 형제, 이모가 됩니다. 또 외삼촌도 편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문서, 공문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문서, 지혜면은 꼼수가 되겠고요. 중간중간에 먹는 간식도 편인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사교육 이런 게 편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나중에 뭐 그 자세하게 따지면 또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서로 뭐 정인하고 편인하고 바뀔 수도 있고, 정인이라고 해서 또 다 정인이 아니고요. 정인 너무 많은 편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있는 위치와 형태와 양에 따라서 정인이 되기도 하고 편인도 되기도 하고, 또 계절에 따라서 정인이 되기도 하고 편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더 깊이를 더해가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로 이해해 놓으시면 되겠다. 문헌 속의 인성은 어떤 위치를 하고 있는? 인성은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교육. 문헌 속의 교육을 한번 살펴볼까요? 중용기지의 호, 민선 능구의 중용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중용은 누가 쓴 책인가? 자사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자사. 자사라는 사람이 쓴 중용 책이 있습니다. 이 자사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공자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써놓은 책이 중용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능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능구. 능구는 지속적인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용의 교육의 일가치가 능구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 공부는 지속적으로 하는 거라고 본 거죠. 자사는. 내용을 한번 보면 중용이여 참으로 지극하다. 중용기지의 호, 지극하다고. 중용은 뭐예요? 중심을 잡는 게 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심을 잡는 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못한다고. 공부나 뭐 깨달음이나 이런 게 한 번 푹 깨달았고 한 번 뭐 어떤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갈 수는 있어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는 참 어렵다 이렇게 본 거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무리하는 교육이 참 어렵다. 그러니까 10m 밑에 물이 있는데 9m까지 내려가는 거는 누구나 하는데 그걸 뚫어내는 거는 소수의 사람만 실천한다 이렇게 본 거죠. 자사는. 그래서 능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쩌다가 잘 실현을 어쩌다 한번 잘 할 수도 있고 이리 할 수 있지만은 중용을 중심 잡는 일을 어쩌다 한번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중심을 잡고 그걸 취하고 행동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중용이라는 것도 지속될 때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게 공부의 목적이.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난 천명을 최대한 발현시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교육이거든요. 각 사람마다 타고난 천명이, 천명이라는 게 뭐 하늘의 명 이 정도로 볼 건데, 내 타고난 재능, 하늘이 준 나만의 재능,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재능을 타고나지는 않았는데 그 각 개인이 부여받은 그 천명을 발현하는 게 발현시키는 게 교육이라고 보면요. 그 교육의 방법은 수신, 몸을 닦고 또 튼튼하게 하고, 자기 몸을 가꾸는 거, 그 다음에 때를 맞추는 거. 초등학교 때 입학해서 중학교 때 공부하고 대학을 마치고 이런 각 시기에 맞는 그런 게 공부라는 거죠. 물론 저 늦가기 공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때가 맞아야 된다고, 공부할 때는.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 텍스트를 보고 내가 능력을 키우는 거, 공부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능구, 지속하는 능력, 이게 능구거든요. 그래서 중용에서는 제일 큰 가치를, 교육의 제일 큰 가치를 능구로 본 거예요. 지구력 배양. 우리 교육은 사람의 지구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 그 핵심의 문제가 능구다고 본 게 중용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잘할 수 있고, 한번 달리기 1등 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지속적으로 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다. 그런 교육의 핵심 과제가 지구력 배양하는 데 있다.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 그게 교육의 핵심 문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인성의 핵심 문제다. 인성을 키우는 의미는 지속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먹는 것도 지속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먹고 하잖아요. 또 뭘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또 먹는 게 많이 땡기고. 교육의 근본은 지구력 배양에 있다. 이렇게 본 게 자사다. 한번 의미를 되짚어 봐도 괜찮은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실전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개수로 난 한여름의 5월에 개수로 난 사주입니다. 이 수죠. 수인데, 그럼 여기서 자신이 일간이 수고, 자신을 강하게 해줄 인성이 있습니까? 금이죠, 인성이. 금생수죠. 인성이 있습니까? 인성이 없다. 그러면 나의 힘은 인성이나 비급에서 나옵니다. 인성 나를 생해주는 거랬죠. 안 그러면 비견이나 급제, 비급. 이게 나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성은 없습니다. 금은. 그럼 비급은 뭐예요? 수도 자기 말고는 없죠. 이런 사주를 신약한 사주라고 하는데요. 신약. 이렇게 비견급제가 하나도 없는 사주를 극신약 사주로 합니다. 극신약. 그것도 계절에 한여름에 물이 자기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약하겠어요. 여름에 쓰는 사람, 이 땅도 자기 물을 달라고 하지요. 여기도 더우니까 자기한테 물 달라 하지요. 이 나무도 바싹 마르잖아요. 여름에. 그러니까 쭉쭉쭉 자기를 빨아먹겠죠. 이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이 태양도 더더욱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소모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극신약 사주다. 신약하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신약? 병. 약하다. 약한 건 왜 병이에요? 건강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특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우울증 이런 게 있어요. 우울증. 이런 걸 겪을 수 있다. 우울증. 왜? 자기가 약한데 나를 공격하는 성분관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나를 놔주려 하지 않아요. 이 관이. 쭉쭉쭉쭉 빨아먹으려고 하는다고. 뜨거우니까 물을 쭉쭉쭉 빨아먹잖아요. 그래서 관은 병이기도 했다잖아요. 정신적인, 관념적인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우울, 불안, 이런 게 많이, 강해지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이런 사주를 가지고 났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안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살아요, 이거 혼자서? 나무도 자기한테 쭉쭉쭉.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놓고 나면 이 아이도 자기한테 젖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자식이잖아, 식상. 근데 나는 정작 힘이 없는데 자기 남편도 물 좀 다오, 물 좀 다오, 자기 남자도 물 좀 다오 하고, 자기 자식도 젖 주세요, 젖 주세요. 자기가 안 그래도 힘이 없는데, 죽고 나면 자기는 죽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사주를 봤을 것 아니에요, 저한테. 그럼 어떻게 살아? 인성을 만들어야 돼요, 인성을. 인성을 만들면 내 힘이 강해지잖아요, 이렇게. 인성이 금을 만드는 일입니다. 인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공부하라는 말이에요. 공부라고 했잖아요. 인성이. 공부해야지. 운동을 해야지, 운동. 운동하고 공부하고. 또 많이 먹고, 맛있는 거. 인성이 식사라고 했잖아요, 식사. 깨작깨작 하지 말고 맛있게 먹고요. 공부하고요. 운동하고요. 내 힘을 키우는 일을 하라고. 여력이 먹고, 자고, 입고, 하고, 의식주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나를 만드는데, 공부하는데 비용을 쓰라고요. 그리고 뭐 여름에만 계속 있을 겁니까? 이게 여름에 나서면은 가을, 겨울이 올 것 아니에요. 그럼 겨울이 오면은 이 물이 세지잖아. 항상 뭐 뜨거운 여름만 있나요? 그러면 겨울이 오면은 이게 물 굳이 안 먹어도 돼요, 땅이. 나무도 뭐 겨울 되면은 나무 물 많이 안 먹어요. 겨울에 나무를 죽이는 방법이 물 주는 거거든요. 겨울에는 나무가 물 안 먹어요. 그러면 그때 되면 좋아진다고. 그 전까지는 공부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운동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인성을 만드는 겁니다. 교육을 받아야 돼요. 충분히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맛있는 식사 많이 하시고 그렇게 여름을 견디 나가야지 가을도 오고 겨울도 옵니다. 이때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냥 남자를 더 뭐 만나러 다닌다거나 빨리 아이를 낳거나 이리 하면 나가 더 힘들어지잖아. 그래서 때가 됐어. 어느 선선해지면은 아이도 낳고 결혼도 하고. 그런 거 약간 좀 뭐 결혼 시기를 약간 늦추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이를 약간 늦게 낳는 것도 방법이라고요. 그래, 이 사주를 인성하고 비겁이 없어서 신약한 사주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없는 인성하고 비겁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만들어야죠. 공부해서 만들고, 운동해서 만들고. 또 좋은 친구를 사귀어서 만들고. 비겁은 친구잖아요. 좋은 친구를 사귀어서 만들고. 안 좋은 친구는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정말 좋은 친구, 이념이 나와 맞고 또 좋은 성향을 가진 그런 친구를 사귀거나 인성을 만들거나. 이거는 비겁은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인성은 대꾸를 뭐 공부하는데 뭐
댓글 지불 안 해도 되잖아요. 내 실력을 만드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성이 더 좋은 겁니다. 비겁보다. 그래서 이거는 내 스스로 만들고 좋은 스승을 찾아가고 또 학원에 가서 배우고 여러 가지로 배울 수 있는 건 많아요. 직장인들은 또 뭐 의학원 이런 데 가서 또 외국어도 배우시고요. 안 그러면 자기 전문 자격증을 따는 것도 인성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리 하고 나면 좋은 때가 오면 발복을 하기 시작해요. 일단 뭐 내가 약하니까, 신약하니까 병부터 고쳐야 되잖아. 일어설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생각도 건전하게 하고요. 너무 뭐 불안하거나 뭐 그렇게 살지 마시고 기분 전환 자주 하시고 또 바닷가에 가시면은 자기하고 같은 물이니까 바닷가가 좋겠죠. 그렇게 가셔가지고 한 번씩 기분 전환도 하면서 때를 기다리면 이런 사주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14번째 사주 이야기는 마무리하고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